네, 자, 이제부터는 6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의 박수일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서에 발표하신 연자분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수일입니다. 오늘 거의 제일 마지막, 지금 6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계시네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부러웠던 게 세미나나 이런 포럼할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끝까지 많이들 지키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부러웠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보니까 제목 자체도 친환경 소재와 이걸 또 활용하는 응용이라는 굉장히 넓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주제는 이 친환경성이에요. 친환경 패키징이라는 게 소재로 개발할 때나 이걸 응용할 때 어떤 게 친환경이다라고 각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게 단일 영역이 됐든 이게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전체 영역이 됐든 나름대로 주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성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이 네 분 연사님들 이제 본인이 수행했던 어떤 과제 혹은 개발했던 제품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런 발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제 친환경성이라는 거가 오늘 좀 강조들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질문은 제가 또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플로어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어떤 분한테 질문한다고 이렇게 지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주제가 넓어서 충분히 본인의 관심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케미컬 김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발표되는 내용 이제 관심 있게 듣고 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다양한 어떤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계 플라스틱이나 좀 비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들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트랜지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 재료하고 약간 부재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종이 패키징에 있어서 친환경 코팅을 적용했다. 어떤 이제 그 관련된 그 물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코팅제나 아니면 점착제, 접착제 이런 부재료들이 사실 그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전체 패키징의 구성 요소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친환경 패키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 코팅이라고 그냥 그 명명하는데 그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아까 쿠라레이가 대표적인 어떤 그 차단층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또 그 플랜틱이라는 이런 소재를 적용을 해서 그 친환경성을 확보하고자 애를 쓰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뭐 그 요즘은 재활용성 자체는 거의 뭐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함량 자체가 굉장히 뭐 6%, 5% 미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 들기 때문에 재활용성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그 차단성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용량 단일 소재로까지 인증을 받을 정도로 사용량을 줄여서 타잔성을 확보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특장점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로 뭐 요즘은 친환경성 라미네이트층 이런 것들 개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잖아요. 그것도 내열성을 가진 이런
바이오성 뭐 라미네이트 개발 이런 것들 요구가 되게 큰데 솔직히 아직은 기술 집적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지금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그 연구력과 돈이 모여야 되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어떤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계속 진보는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다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 부재력, 접착층 뭐 이런 쪽에 대한 지금 연구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はい。紙は一般的に、環境にいいというふうに、認識されています。で、プランティックも自然の植物から作られた非常に環境のいい材料です。で、紙にコーティングすることによって、紙とプラスチックの混合材料というふうに見なされるケースがあるんですけれど、プランティックは自然にいいバイオマス材料でして、紙とコーティングのいい組み合わせで、なおかつ包材を作るときにどうしてもプラスチック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それをリパルプコーティングでプランティックが溶けることによって紙もリパルプできますし、プラスチックのシーラント剤などもリサイクルできるということで、プランティックが紙とプラスチックの両方のいいところを生かして非常に環境にエコな材料と、そういうことで我々はそのお客様に紹介しております。 지금 몇 년 전부터 일단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탈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탈플라스틱을 타겟으로 해서 종이에다가 일단은 코팅제로 일단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종이에다 코팅을 하면은 이제 그 복합 재질에서 혼합 재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반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플란틱이라는 소재는 식물 유래 제품입니다. 주 성분이 아무래도 옥수수 전분이고요. 예, 거기다가 일부 저 배리어 구현하기 위해서 좀 코폴리머를 섞긴 했지만 그 소위 말씀 TÜV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분해 자체로 해갖고 아까 뭐 이제 오시아상 얘기한 것처럼 리펄프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그 플라스틱 용도의 중간층에 사용되다 보니까 예, 중간층 자체는 수용성 재질로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로 흘려버리는 역할을 해서 크게 컨셉은 소위 말하는 생분해성 재질, 또 하나는 이제 리사이클성 재질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좀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 또 추가로 받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우리 회장님. 질문들 준비하시는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요. 아주 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내용 또 마지막에 저희 패키징 쪽에 있게 돼서 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패널 토론처럼 각 부분에 세 군데 나오신 사실 네 분 나오셨네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이동길 구라레이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동길 연구관님께 첫 번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생물해성 표준을 이제 만들고 이제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글에 있던데요. 그 생물의 시험에 대한 표준에서 진짜 이제 해양에서 분해가 어느 시간에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PLA 같은 경우에 58도 뭐 이러니까 실제 그 현실 조건에서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요. 그래서 어떤 표준을 조금 이제 생각해서 가실 건지, 저희는 정말 그 어구를 통해서 해서 해양 오염이라는 이 부분에 특히 아까 보니까 47%, 8% 이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걸 첫 번째 분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두 번째 구라레이 쪽가 두 번째 발표하셨는데, 저희 지금 국내 화장품 쪽 그 플라스틱 소재는 지금 아모포스페트를 사용한 사출품이나 그 다음에 지금 압출용으로는 페트 G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그 리사이클링 스트림에서 섞이면 이 저 멜팅 포인트도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활용이 지금 어려워서 페트지 사용을 지금 규제를 해놨는데, 지금 또 이러한 압출용으로 적용해야 될 시장들이나 사항들은 아직 잔존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 지금 구라레이가 오늘 소개하신 그러한 그 압출용 페트가 기존의 아모포스 페트하고 섞였을 때에도 문제가, 재활용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아까 잠깐 뭐 20%, 40%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는 50%를 지금 또 저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안타깝게 제가 40%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이상의 시험도 해보신 게 있으면 아무래도 국내의 포장품, 화장품 업계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그 구라레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혜성 전무님, 우리 저 친환경 골판지에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콜드체인 쪽에 지금 EPS보다 가격도 저가다 하고, EPS가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일회용 이제 문제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EPS 업계도 재활용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게 어떤 지금 친환경 플러스 경제성이라는 걸 포함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가이면서도 거의 98%의 단열 효과가 좀 나온다고 주셨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종이 팩이다 보니까 안고 있는 수분 차단성이나 또 차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 두께가 약간 그 구조들을 보니까 보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쪽에 전과정 평가, LCL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더 우수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연구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저 이혜성 전무님께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 우리 장욱 본부장님께는 일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회용 포장재 사실 뭐 여태까지 제일 많이 국내외적으로 두들기가 맞는 분야이며 틀림없는데, 근데 이렇게 높은 재활용률과 폐기물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 발생량도 굉장히 적다는데 제가 사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혹시 뭐 근데 거기 아까 보니까 뭐 미세 플라스틱에서 뭐 다회용하고 비교한 거는 제가 봐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플라스틱 쪽에 비교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했으면 되는데, 다회 쪽은 스테인리스를 쓰고 전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그다음에 일회용에는 미세 플라스틱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이쪽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저도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플라스틱에서 안고 있는 거는 재활용 소재, 재활용을 연차적으로 했었을 때에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서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라든지 또는 폐회로 시스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달을 하고 있는 배민이나 아니면 또 이런 그 물성들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석유화학과의 연계, 이런 방법이라든지 혹시 이러한 걸 통해서 아까 마지막에도 주신 뭐 경량화 지수도 달성하면서 재질 표준화도 이뤄갈 이런 그 좀 향후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가원의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그 분해도 측정 시험법 표준이 해양 조건에도 이제 넣을 건지 말 건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그 분해도 시험법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초 실험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건이 지금 퇴적물과 해수 경계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분해도가 조금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기관에뿐만 아니라 지금 뭐 KCL 아니면 KTL 여러 카틀이 최근에는 그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과 한번 검토를 해서 해양 조건을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걸 조금 생각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좀 길으셔서 순서를 또 나름대로 정해서 대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제 다음에는 쿠라레이 오시타 타츠야 우리 부장님. はいペット G がコスメティックのボトル用途でたくさん使われていると。でリサイクルでペット G とクラベットが共用できるかというご質問だと理解しました。まずは、2つ課題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ペット G は CHDM が高変性で強重合されたポリエステルです。で非常性のポリマーですのでリサイクル工程でどうしても乾燥工程が入ってきます。乾燥工程でペット G とクラペットが混ざることによってペット G のブロッキングが抑制できるかどうか、これが一つのポイントになると思います。これは、実験して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で2つ目の問題は、ペット G は CHDM が数十%強重合されています。でクラペットは、わずかに強重合されているんですが、ほとんどペットと同じ組成でございます。ですのでこの相容性がだいぶ違いますので、まずちゃんと混ざるかどうか、物性が維持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と、あと透明性が維持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ので、この2点について確認して、まず工程が通るかどうか、透明性が維持できるかどうか、物性が維持できるかどうか、この3つを実験で確認してうまくいけばリサイクルで供与でき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ます。 40% 이상의 혹시 지금 왜냐하면 2030년에 50%라는 리사이클링 달성 목표들이 있어서 국제 협약에, 그래서 혹시 40%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이상도 해보신지 아니면 아직 어려운 건지. ペット G とクラペットの組み合わせにおいてはないんですけれど、クラペットのリサイクル剤をクラペットのバージンに混ぜ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少なくとも 40% までは大丈夫だ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おります。さらに、インジェクションで使われているペットに対してリサイクルされたクラペット、これも 40% までは少なくとも確認してお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 40% まではリサイクルされたクラペットを添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예, 이제 질문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리사이클 관련돼서 이제 페트지 자체가 CHDM 이제 공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 중 아무래도 이제 건조를 좀 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 크라펫이랑 이제 블렌딩이 될 경우는 아마 그 블로킹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제 질문은 아까 저기 구라페트와 기존의 아모포스 PET하고가 섞였을 때, 왜냐하면 지금 페트 G는 사용 규제를 시켜서 지금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리사이클링 스트림 안에서는 페트와 그다음에 지금 구라페트가 만약에 국내에서 쓰게 되면 사용될 거니까 그럴 때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ペレット同士が混ざるわけですから、ペット G 同士が膠着する場合も絶対出てくると思います。でそれが結晶性のクラペットが入ることによって問題にならない程度のブロッキングで抑えれ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 실제 지금 실현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다만 이제 페트지 동시에 이제 그 브랜드 등은 아무래도 이제 결정성 페트 쪽이랑 고착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좀 길어지는데요. 페트 G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구라페트가 페트와 지금 기존의 아모포스와 페트와 지금 한국에서는 섞이게 될 수 있는데 쓰시게 되면 그럴 때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페트 G가 아니고요. 아모르파스ポリエステル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もやはり同じ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乾燥工程でのリサイクル工程でどうしても水洗工程が入ってきますので、その後に乾燥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でその工程でやっぱりブロッキングが起こ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一番問題だと思います。 아까 들리면 좀 약간 같은 답변이긴 한데 건조 공정상에서 이제 블로킹 발생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직 좀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몇 프로까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자체 실험한 결과는 40%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아까 슬라이스에 20% 40% 예, 표현 방식 말씀드린 게 그 점이라고 합니다. 종이 포장재 관련돼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확장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 3차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이 소재를 가지고 1, 2차 포장의 필름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론 차단이나 내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확보 못하는 데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1, 2차 포장을 대체하는 종이 소재 쪽에는 버진 펄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베이스에서 코스트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보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차단 소재, 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차단 소재를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산소 배리어나 이런 투습이나 이런 쪽의 배리어 케미칼 가지고 보냉하고 연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히려 트레이드 오프되는 품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우리 종이 소재 자체에 좀 저가를 좀 활용해서 가성비를 맞춰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냉상자가 개발이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트를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지금 3차 포장의 상자는 90% 이상이 소위 저희 이제 종이 자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용어가 고지 폐지가 금년 3월부로 종이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 주시는 그 박스를 가지고 다 만듭니다. 90에서 95% 이상. 그러니까 그 베이스로 이제 가성비를 맞추는 그 원가를 맞추는 EPS보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베이스 근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결로가 됐든 저점성이 됐든 차단성이 됐든 여러 이제 커스터머의 이제 그 니즈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용도에 맞는, 그 케이스에 맞는, 그 크기에 맞는, 그 셀프 라이프에 맞는, 그 냉장 조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설계와 경제성을 가지고 가성비를 맞춰서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장협회 장욱입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의견하고 이렇게 좀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실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제가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소비자원에서 보도했던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변호사님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실험을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다만 답은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준치가 있거나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실험 결과값이 상이하다 그러면은 뭔가 조건이 실험에 대한 조건이나 아니면 샘플 구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공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업체에서 공정 중에 공기를 통해서 흡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떤 제조 공정상에다 나타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어떤 국내적인 법규나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저희 업계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정부도 그렇고 또 이제 산업계에서도 석유화학업계도 그렇고 우리 제조업계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그 소비자라든지 이런 쪽까지 모두 좀 합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저희 협회라든지 업계에서는 재활용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용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거고 그리고 재활용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좀 마지막에 좀 힘든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모두 갖고 순환 경제에서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그죠? 그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질문 리스트가 쫙 있었는데 회장님이 미리 또 딱 물어봐 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겸 방금 전에 이제 감량 설계 쪽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거의 이제 소재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감량 설계를 통해 이제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이거는 근데 그 한쪽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마지막에 코멘트를 다셨던 게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일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이 조금은 탄력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뭐 우한 형제도 와 있고 이러는데 그 업계들이 좀 반응을 합니까? 이런 설계 기준을 딱 제시를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준비는 하고 업계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부 업체들은 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또 사실 좀 많은 업체에서는 그걸 왜 하냐 안 해도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선 좀 하나씩 좀 설득은 해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산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생산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될지 이 제품이 팔려야지 업체들도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저희가 뭐 그 의무를 갖다 회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제품을 사는 이제 구매업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산업업체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체들한테 이런 데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지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라든지 또 저희 제조업체라든지 또 이제 그걸 갖다 실제로 사용하는 판매업체, 소비자가 모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그 제지 쪽, 종이 쪽은 거의 유일하게 발표에 참여를 하셔서 솔직히 저는 유통포장재 쪽이 앞으로 정비가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유통포장재 예로 추가로 유통을 위한 골판지 상자를 더 쓰게 되는 경우와 그냥 2차 포장재로 이 골판지 상자 자체로 유통하는 경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거는 다음 포럼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재 및 정책 너무 다양한 우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또 이 우수한 연사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계속 포럼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제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